데일리안이라는 이 매체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극우 매체에 속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주 찐 우파 매체인데 여론조사를 했어요. 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도 이거 찐 우파 여론조사인데 예. 찐 좌파 여론조사면 여론조사 꽃 뭐 이런 데지. 이게 여론조사 공정인데 친 이게 뭐야 친우 우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세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민주당 최고위원은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왔답니다. 김민석, 민형배, 정봉주, 전현희, 한준호. 네, 김민석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선두를 탈환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인간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문명을 여기까지 만들어 온 인간으로 인한 모든 이 정보와 지식의 총체가 곧 문명인데 그 문명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학문적 소양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육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시험지 답안 맞히는 것에 몰입하는 아주 이 야만적인 교육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전체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또 학생 시절에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 어쨌대더라 그런 걸로 쏙 또 뭐 그거 뭐 어쨌대더라 그럼 뭐 이렇게 쏙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 최고위원 적합도를 응답자 전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15일, 16일과 29일, 30일 조사한 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민형배가 수석 차석이 되는 거고 전체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여론조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410명을 조사했을 때 15일, 16일, 29일, 30일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그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보더라도 김민석, 민형배 이렇게 되죠. 근데 왜 이현주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봉주는 그 이유가 생긴 거죠. 아, 정봉주는 안 된다는 이게 여론이 때문에 18.6%에서 9.6%로 그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진출한 최고위원 8명 중에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석 최고위원과 차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석과 민형배가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원들이 좀 잘 선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봉주는 좀 정봉주 캐릭터 자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그런 인물이에요. 걱정이죠. 그래서 나머지 김병주, 강선호, 이현주, 한준호, 전현희는 적어도 고민정이나 박광원이나 홍준표 같은 이런 수박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김민석과 민형배를 수석과 차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느냐? 그것은 탈당의 정치라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책의 면면이 나옵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그 책을 봐요. 조국도 조국이 쓴 책을 보면서 아, 조국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자기가 쓴 글에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게 있어요. 기자들이 사실대로 쓴 책이 있고
조국이 자기 변명차 쓴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기자들이 쓴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긋남이 없어요. 근데 조국이 쓴 거는 어긋남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 자기가 쓸 때 이런 글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불 선진국이 사회권에 대해서 자기가 뭐 사회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든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복지제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회권이라는 말을 쓴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책을 가불 선진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나머지 뭐 그 법률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그 법 고전 산책 뭐 이런 책들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가불 선진국이야말로 이 사람이 복지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얄팍한 수작에 있는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책을 차라리 안 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괜찮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얄팍한 내용입니다. 얄팍한 내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용이 별로 그렇게 쓸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에 나는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 나는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호남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빨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를 도왔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오마이뉴스에다가 이 내용을 기고했어요. 21년 7월 20일자 오마이뉴스에다가 7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지금부터 이재명을 지원한다.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걸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 첫 번째는 시대가 필요로 한다, 이재명을. 두 번째는 창조력과 용기를 현실화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의 기회가 이재명에게 있다. 그렇게 본 거고. 세 번째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중 하나인 결정 유예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은 그다음에 문재인과 이낙연은 결정을 못해. 우유부단해. 이럴까 저럴까 눈치 싹싹 보면서 이런 짓을 했는데 이재명은 결정을 한단 말이야.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한다고. 넷째, 크게 상승한 한국의 국격에 맞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등장해야 한다.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등장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그냥 현상유지. 그리고 막 이 선전 홍보 탁현변 시켜서 하는 이런 것에 그냥 녹아난 거지. 그래서 넷째는 그래서 이재명을 해야 된다. 따라 배울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런 게. 다섯째, 성장과 공정 두 개의 바퀴를 굴리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섯째, 차기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복무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여섯째, 권력구조를 개혁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구조를 일체계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아무리 더뎌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두 말할 필요 없이 평화는 최고의 경쟁력이다. 문재인은 결국 있어빌리티만 잔뜩 만들다가 남북관계도 파탄에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확고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역풍 우려, 중도 눈치, 신중, 그리고 실패.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한 짓이에요. 역풍을 우려하고 중도를 눈치 보고 중도에 확장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신중하고 엄중하고 그리고는 실패했어요. 호남은 민주당의 늘 개혁 정치, 즉 정당 개혁이든 대한민국 개혁이든 개혁 정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호남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다. 역풍을 우려하고 중도를 의식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수없이 실기했다. 민주당은 호남표를 자주 배신했다. 민주당은 호남 정당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호남을 항상 배신했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다 호남 기존 기성 정치인들을 다 물갈이 해버렸어요. 그건 호남 유권자들이죠. 특히 광주는 민영배 빼놓고 모든 의원들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호남 정신이죠. 개혁해라. 그런데 안 했잖아. 다 가라. 다 갈았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문희인 노조에게 하는 말이야. 내가 문재인에게, 이낙연에게 하는 말이야. 선출직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야, 이놈들아.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국민의 뜻을 따르란 말이야. 민영배의 경우 내가 벌써 2번이나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민영배를 했어요.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전에 그 전원회의라는 걸 할 때, 김진표 할 때, 전원회의, 그때 나와서 7분씩 그 발표하는 것을 듣고 민영배의 연설을 듣고 내일을 위한 작은 걸음을 나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는 이렇게 누가 유능한 사람이고 무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분들은 유능한 사람이고 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준석도 무능한 사람인데 다시 한번 오늘 삶의 의미와 관련돼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이준석을 삶의 의미와 관련돼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최경순님, 네. 누비인가요? 노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